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 속에 굴러다니는 1,000원짜리 무한개가 우리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콩팥을 쥐어짜는 최악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무는 소화에 좋고 인삼만큼 귀한 하얀 보약이라고만 생각해서 무심코 국에 넣어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60을 넘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2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분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콩팥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콩팥 수명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돈 드는 것 아니니 걱정 마시고 저를 여러분의 매일 아침 건강을 책임지는 개인 주치의로 곁에 두시겠다고 마음먹어 주시면 됩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8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자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퉁퉁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은 말기 신부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콩팥의 독소 수치를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보다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저희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모요리를 매일 챙겨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이 저를 죽이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며 오열하셨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의 장기입니다. 허리가 뻐근하거나 소변의 거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서 되돌리기 힘든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도 잘못된 음식 궁합 하나로 순식간에 투석기계 앞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흔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무심코 집어든 그 젓가락질 한 번이 10년 뒤에 내 발로 걸어 다닐지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생명을 맡기고 있을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토록 후회하셨던 콩팥을 녹이는 3가지 최악의 식습관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를 드려야 할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무와 당근 그리고 오이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많은 분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명절 때 먹는 비빔밥이나 김밥에도 무와 당근이 같이 들어가고 고깃집에 가면 무쌈과 오이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맛으로만 본다면 아삭아삭한 식감과 알록달록한 색깔이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환상적인 짝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허무하고 어리석은 만남은 없습니다. 이것은 독극물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식재료를 아무런 영양가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영양소 파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주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던 62세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살림꾼으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절대 식탁에 올리지 않았고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여사님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반찬은 무생채였습니다. 하얀 무만 있으면 색감이 심심하다며 주황색 당근을 채 썰어 넣고 초록색 오이까지 곁들여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버무려 드셨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매일 채소만 먹으니 내 혈관과 콩팥은 깨끗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든 이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콩팥의 혈관 나이가
살로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몸속의 나쁜 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수치는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당근과 오이 속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이었습니다. 무에는 콩팥의 혈관을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리 콩팥은 미세한 핏줄이 뭉쳐있는 덩어리라서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녹이 슬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무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C가 혈관의 녹을 닦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생채를 만들 때 당근이나 오이를 썰어서 섞는 그 순간 당근 속에 숨어있던 성분이 밖으로 나와 무의 비타민C를 남김없이 파괴해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와 당근을 섞고 나서 불과 몇 분 만에 비타민C의 효능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사님은 지난 수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를 했지만 사실은 영양가가 다 빠져나간 빈 껍데기만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입으로는 아삭한 맛을 즐겼을지 몰라도 정작 영양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늙은 콩팥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콩팥을 당장 썩게 만드는 급성 독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뺏어가는 아주 교묘한 사기꾼과도 같습니다. 내 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순이 넘으면 소화 흡수율도 떨어지는데 그나마 들어온 영양분마저 서로 싸우다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콩팥은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어 독소를 걸러내겠습니까? 특히 생으로 무쳐 드실 때는 절대 당근과 오이를 섞지 마십시오. 만약 꼭 같이 드시고 싶다면 식초를 살짝 뿌려서 나쁜 효소의 활동을 막거나 아예 익혀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물은 무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따로 드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색깔에 속지 마십시오. 겉보기에 예쁜 음식이 아니라 콩팥의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영양소 파산으로 끝나는 첫 번째 실수와 달리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궁합은 콩팥을 직접 공격하는 진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뜨끈한 국물과 아삭한 김치입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속이 허할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에 잘 익은 깍두기나 동치미를 곁들여 먹는 그 맛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영혼의 위로와도 같은 맛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의 콩팥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가장 잔인한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금에 절인 무와 뜨거운 국물의 만남입니다. 이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이른새 살박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꺼내야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국밥 애호가셨습니다. 은퇴 후에 친구분들과 등산을 다녀오시거나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에는 언제나 얼큰한 해장국이나 설렁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항상 국물은 뜨거워야 제맛이지라고 하시며 뚝배기째로 국물을 들이키셨고 그 위에 짭짤하고 시원한 깍두기를 듬뿍 올려 드시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선생님은 갑자기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구급차에 실려오셨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물이 폐로 역류해 폐에 물이 차오른 것입니다. 응급투석을 통해 겨우 고비를 넘긴 후 박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저기 먹지 않았어. 항상 국에 밥을 말아 먹었지. 소금을 퍼먹은 게 아니라고. 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을 쓰러뜨린 보이지 않는 살인 무기는 바로 뜨거운 열기에 숨겨진 소금 폭탄이었습니다. 우리의 혀는 온도가 높을수록 잔맛을 느끼는 감각이 모자집니다. 팔팔 끓은 뜨거운 국물은 실제로는 바닷물 같은 식사가 아니라 거대한 소금 덩어리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무가 몸에 좋다는 생각에 동치미 국물을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금에 절인 무는 이미 채소가 아니라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엄청난 양의 소금은 혈관 속으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혈관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젊은 콩팥은 이 과도한 압력을 유연하게 버텨내고 물을 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낡은 콩팥은 이 거대한 파도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콩팥의 걸음망인 사구체는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댐이 무너지듯 찢어지고 터져버립니다. 박 선생님이 숨이 차서 쓰러지신 그날 밤도 맛있게 드셨던 그 국밥과 깍두기가 콩팥을 쥐어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밥알이 스펀지처럼 국물 속의 소금기를 몽땅 빨아들이기 때문에 국물을 남길 기회조차 없이 소금물을 통째로 씹어 먹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도 국 없이는 밥 못 먹는데 뜨끈한 국물에 깍두기 국물 부어서 먹는 게 내 유일한 낙인데 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눈을 맞추고 마음속으로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국물을 들이키지 않겠다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겠다고 굳게 마음먹어 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서명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습관이 콩팥을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만성적인 위험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콩팥은 물론이고 심장까지 단번에 멈추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와 같은 즉각적인 공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건강을 챙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아침 믹서기에 신선한 채소를 갈아서 녹즙이나 야채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춘다는 말에 물을 생으로 갈아서 즙을 내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달 응급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65살 최 여사님의 긴박했던 순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과 이웃들로부터 물을 갈아 마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약에만 의존하기 싫었던 최 여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곧바로 진하게 갈아낸 생무즙을 큰 컵으로 들이키셨습니다. 내 몸이 정화되고 있다라고 믿으셨겠지만 그 믿음은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즙을 마신 지 불과 30분 만에 최 여사님은 부엌 바닥에 쓰러지셨고 심장은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추기 직전의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병명은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심각한 저혈압 쇼크 그리고 부정맥이었습니다. 의식을 찾으신 최 여사님은 핏기 없는 얼굴로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다는 무즙이 최 여사님을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을까요?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무서운 화학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무에는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최 여사님이 이미 혈관을 넓혀주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약 기운으로 이미 혈관이 넓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즙이라는 천연 혈관 확장제가 고농도로 쏟아져 들어오니 혈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넓어지면서 혈압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도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피가 돌지 않는 콩팥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 즉시 기능을 멈추고 급성 콩팥 손상이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칼륨입니다. 물을 즙으로 농축해서 마시면 엄청난 양의 칼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변으로 배출하면 그만이지만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피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근육이 마비되면서 최 여사님처럼 부정맥이 오거나 심하면 그 자리에서 심장 박동이 멈추는 신종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밥상 위의 실수가 아니라
약물 오남용과 똑같은 화학적인 재앙입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무즙은 절대 건강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또 다른 약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 주변에도 혈압약을 먹으면서 좋다는 즙을 함부로 먹는 친구가 있지 않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시고 딱 3초만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지금 바로 그 소중한 친구분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이 위험한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에이, 설마 별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순간에 여러분의 친구분은 부엌에서 쓰러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비극을 맞아주십시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지금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 문을 열고 사다 놓은 물을 몽땅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진정하시고 제 눈을 봐주십시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는 70년 세월 동안 지치고 낡아버린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해독제이자 천연소화제입니다. 무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콩팥 혈관 속에 낀 기름때와 탁한 독소를 씻어내는 강력한 세제 역할을 하고, 무 속에 든 천연소화 효소는 나이 들어 약해진 위장을 도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줍니다. 덕분에 콩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말 고마운 일꾼입니다. 문제는 무 자체가 아니라 무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 틀렸다는 데 있습니다. 무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성질을 모르고 그냥 덥석 올라타면 날뛰는 말에서 떨어져 뼈가 부러지고 크게 다칠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길들이기만 하면 천리를 달리는 명마가 됩니다. 그동안은 조리법과 먹는 타이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흉기가 되지만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여기까지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을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공부하려는 현명한 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진지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여주신 것은 이미 콩팥 회복의 절반을 성공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은 거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오해는 풀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콩팥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콩팥을 살리는 약으로 물을 섭취하는 진짜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차가운 성질은 따뜻하게 바꾸고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은 물로 씻어내고 부족한 영양은 채워주는 우리 콩팥에 딱 맞춘 요리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약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열쇠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손에 꼭 쥐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 지쳐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첫 번째 기적의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무와 생강을 함께 쪄서 먹는 무생강찜이랍니다. 무생강찜 말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손발이 차갑고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잠을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분들에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저만의 특급 비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순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인 양기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몸에 들어온 생무가 몸에 들어오면 콩팥 혈관이 쪼그라들고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이 차가워지면 몸속에 불필요한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몸이 붓고 소변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의 든든한 친구로 생강을 초대해 보십시오. 생강은 몸을 데워주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두툼하게 썰고요. 그 위에 얇게 저민 생강을 몇 조각 올려서 찜기에 넣고 푹 찌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의 열을 가하면 차가운 성질은 사라지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화한 기운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무 속에 들어있는 귀한 소화 효소와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열기가 더해지면 쪼그라들었던 콩팥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피가 잘 통하게 되니 콩팥 구석구석 쌓여있던 나쁜 찌꺼기들이 시원하게 씻겨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콩팥 입장에서는 마치 차가운 얼음물에 갇혀있다가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은 정말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모생강찜을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거나 물을 넉넉히 붓고 차처럼 끓여서 따뜻하게 드셔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방중 소변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우리 주변의 흔한 식재료로 콩팥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을 되찾는 지혜로운 방법이랍니다. 콩팥이 따뜻해야 온몸에 피가 맑아지고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두 발로 걷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콩팥도 좀 따뜻하게 잘 보살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활기차게 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마음속으로 회생이라고 두 글자만 속삭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힘을 내어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자 저와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약속해 주신 그 회생이라는 소원 속에 담긴 진심을 제가 확실하게 지켜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성질로 콩팥의 온도를 높여주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져서 먹는 거 단 하나가 두려운 분들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깨끗이 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 속에 숨어있는 칼륨 성분을 쏙 빼내는 요리법이랍니다. 앞서 제가 무즙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을 때 칼륨 성분 때문에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이 필터가 오래되어 구멍이 막히면 넘쳐나는 칼륨이 오히려 몸의 독으로 변해 우리 소중한 심장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 속에 들어있는 그 귀한 영양소들을 전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반전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잘 말린 무말랭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말리면 영양소가 응축되어 칼륨 성분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말리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단계별로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을 거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우선 무말랭이를 준비하셔서 3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한 30분 동안 푹 담가 두십시오.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콩팥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이라서 따뜻한 물을 만나면 무 조직 밖으로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면 무말랭이를 꺼내서 손으로 물기를 꽉 차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 속에 남아있던 칼륨의 절반 이상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간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몸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깨끗한 물에 담가서 가볍게 헹군 다음 또 한 번 물기를 꽉 차주세요. 이렇게 두 번만 정성껏 씻어내는 과정을 거치면 무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무려 70 가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나 피를 맑게 해주는 철분 같은 좋은 영양소들은 무 조직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칼륨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칼륨 성분은 버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석 같은 좋은 영양소만 쏙 남기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요리법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위해 재료를 새롭게 고쳐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한 무말랭이를 가지고 앞서 배운 생강과 함께 조리하거나 나물로 무쳐 드셔보십시오. 콩팥 수치가 좋지 않아서 평소 채소 먹기가 겁났던 분들도 이 방법으로 조리한다면 무의 좋은 기운을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건강의 생명줄이 된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채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내 몸에 딱 맞게 바꿔 먹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먹는 것에 지혜를 더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살아나는 방법이랍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칼륨 제거 세척법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랍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콩팥 수치도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검증된 방법이랍니다. 이 이야기가 식단 관리에 지쳐있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제 마음 편히 물을 먹을 수 있겠네 하고 무릎을 닥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100세 인생의 멋진 주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몸에 해로운 칼륨 성분은 잘 걷어냈고 우리 콩팥의 따뜻한 온기도 채워주었으니 이번에는 여러분의 기력을 보충해줄 콩팥 맞춤형 최고의 단백질 식단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선생님, 콩팥이 나쁘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우리 몸의 생명줄과도 같은데요. 단백질을 무작정 끊어버리면 기운이 없어지고 몸의 방어력도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병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름진 고기를 드시면 몸속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암모니아라는 독한 기운으로 변해서 우리 콩팥을 쉴 새 없이 괴롭히게 된답니다. 이때 우리 콩팥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깨끗하고 좋은 기운을 공급해주는 최고의 해결사가 바로 무와 황태의 만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릴 기적의 한 그릇은 바로 맑은 황태 무국이랍니다. 왜 하필 황태일까요? 황태는 명태가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그야말로 자연의 정성이 깃든 소중한 먹거리입니다. 일반 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은 거의 없고요. 단백질의 영양은 아주 풍부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무척 빠르답니다. 여기에 무가 함께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무 속에 들어있는 천연소와 효소는 황태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잘게 분해되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잘게 부서지면 우리 콩팥이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억지로 힘껏 쥐어짜며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힘든 커다란 쓰레기 더미 대신 아주 작은 먼지를 치우는 것처럼 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근육량이 너무 적어 늘 기운이 없으셨던 70살이 넘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고기를 드시면 늘 속이 불편하고 단백뇨 수치도 높아져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칼륨 성분을 뺀 무와 황태를 푹 끓여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달 뒤 검사에서 콩팥의 염증 수치가 안정되면서 기운도 나고 얼굴색까지 훨씬 더 환해지셨더라고요. 어르신은 이제야 밥 먹는 즐거움을 찾았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요리하실 때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황태를 참기름에 볶지 마시고 끓는 물에 바로 넣어 담백하게 끓여주십시오. 우리 콩팥은 기름진 것보다는 맑고 깨끗한 성분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또한 황태 대신 두부를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두부의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무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만나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어들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빈틈없이 채워지게 된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뼘을 키우는 밥상이 아니라 뼘을 고치는 약이 되는 진정한 식사랍니다. 거창하고 비싼 보약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0원짜리 무와 황태 한 마리가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여러분의 콩팥을 더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태 무국이 여러분의 매일 아침 식탁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쉽고 실용적인 콩팥 건강법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제가 더 많은 연구 결과를 찾아보고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100살까지 지치지 않는 건강한 콩팥을 만드는 그날까지 저 최준욱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 많은 이야기를 내일 아침 밥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딱 3가지 핵심 약속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복잡한 이론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원칙만큼은 여러분의 콩팥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멈추기입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드시는 그 위험한 습관부터 멈추셔야 해요. 만약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마시던 진한 생모즙을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약과 모즙이 만나면 콩팥 혈관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니까요. 또한 식탁 위에서 습관적으로 하시던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행동, 짠 국물을 남김없이 들이키는 습관도 오늘부로 끝내주십시오. 국물은 숟가락 대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견뎌야 할 소금의 무게는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든답니다. 둘째는 채우기입니다. 이제는 물을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요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식탁 위에 잘 익힌 무요리를 올려보세요. 앞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생강과 함께 푹 쪄서 따뜻한 성질로 바꾼 물을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30분 이상 담가서 칼륨을 충분히 빼낸 무말랭이를 활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성껏 조리된 무는 차가워진 콩팥의 온도를 높여주고 묵은 독소를 배출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맑은 황태 무국이나 두부를 곁들인 무요리를 선택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콩팥은 편안하게 쉬게 하면서 기력은 든든하게 보충하는 일석이조의 식사법이랍니다. 셋째는 확인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첫 소변을 보실 때 변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소변 색깔이 맑은 지푸라기 색이나 연한 노란색을 띠고 거품이 금방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아주 편안하게 웃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하지만 만약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거나 비누 거품처럼 뽀얀 거품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그것은 콩팥이 어제 먹은 소금이나 독소 때문에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국물을 더 줄이시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며 놀란 콩팥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약속, 즉 약물과 무즙 멈추기, 익힌 무로 식탁 채우기, 아침 소변 확인하기를 딱 하루만 실천해 보십시오. 단 하루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밥상 위에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콩팥은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껴주고 보살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3가지 행동 지침을 머릿속에 그리고 주방 식탁 위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은 무섭고 까다로운 이야기들을 드린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25년간 의사로 살아가며 수많은 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자리에 먹을 걸, 남들이 좋다는 말에 함부로 즙을 내어 먹지 말 걸 하며 내뱉던 그 마지막 단식들이 제 가슴에는 늘 아픈 흉터로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단순히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곁에서 더 오래 웃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한 저희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기적이나 비싼 약 한 알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짠 국물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그 작은 용기, 그리고 내 몸을 위해 정성껏 물을 익히는 그 수고로움이 모여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2발로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곁에 계셔주는 것만큼 자식들에게 큰 행복은 없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병원 기계에 의존하는 환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소중한 약속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혹은 저에게 들리도록 건강하게 살자라고 딱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짧은 글자 한 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내는 약속이자 내 몸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저 최준혁이 모두 읽고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약속해 주십시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뛰게 하고 100세 인생을 향한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25년 차 의사의 진심을 담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